안녕하세요. 한겨레경제연구소 이원재입니다. 이원재의 5분 경영학, 오늘은 골리앗과 다윗이 같이 공존하는 시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코라는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벨기에 회사 이름입니다. 홈시어터 마니아, 그러니까 집에서 극장이나 콘서트장 온 것 같은 기분으로 영화나 음악을 감상해보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바코라는 회사는 아주 비싼 최고급 빔 프로젝터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알아보니까 명성 그대로 아주 고가의 제품을 만들고 있더군요. 영상장비 전문 쇼핑몰에 나온 프로젝터를 찾아보니 바코 제품은 1000만원짜리 이하가 아예 없었습니다. 가장 비싼 것은 5천만원이 넘었습니다. 요즘 웬만한 가정용 빔 프로젝터는 200만원 안쪽이면 살 수가 있죠. 그리고 빔 프로젝터 분야에서 세계 선도 업체, 소니라는 회사에서도 1000만원이 넘는 제품은 잘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벨기에 회사가 뭘 믿고 이렇게 배짱을 부리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렇게 초고가 제품을 잘 만들 수 있는 기업이라면 시장 규모가 더 큰 저가 프로젝터 제품도 잘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 제품을 내놔서 소니 같은 회사를 제치고 세계 1위 회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런 제품은 내놓지 않을까? 궁금증이 이어집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는 포지셔닝 그리고 차별화 전략이라는 두 개의 경영학 용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포지션이라는 말은 표적 소비자의 머릿속에 특정 제품이 경쟁 제품들과 대비되어서 어떻게 인식되는가, 그 인식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포지셔닝은 특정 포지션에 자기 회사 제품을 의도적으로 집어넣는 전략입니다. 마케팅 전문가인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가 1972년에 소개한 개념이죠. 차별화 전략이라는 것은 경쟁 제품과 구별되는 특성을 강조하면서 자기 제품을 포지셔닝하는 전략입니다. 차별화 전략의 목표는 시장의 특정한 부문에서, 전체가 아니고 특정한 일부에서 국지적인 독점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국지적인 독점을 창출하면 그 분야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는 힘이 기업에게 생깁니다. 결국엔 이익으로 연결이 되겠죠. 바코가 1000만원이 훌쩍 넘는 비싼 프로젝터만 내놓은 이유는 이 회사가 전통적으로 초고가 포지셔닝 전략만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가격으로 자기 회사를 소니와 차별화한 것입니다. 이 차별화 전략은 아주 비싼 빔 프로젝터를 좋아하는 부유한 홈시어터 마니아층과 그리고 아주 호화로운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먹혀들었습니다. 바코는 이런 시장 부문에서 국지적 독점을 창출했고요. 오랫동안 이익을 거둬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소니의 연간 프로젝터 매출액은 6조 원이고 바코는 9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골리앗과 다윗 같은 두 개의 기업이죠. 그런데 이 두 기업이 오랫동안 프로젝터 시장에서 공존했던 까닭은, 소니는 유통망이 강하니까 저가 대중시장만을 공략하고, 바코는 유통망은 약하지만 연구개발이 강하기 때문에 고가 첨단 시장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프로젝터 시장의 라이벌 기업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협력을 했습니다. 서로 부품도 공급하고 연구개발 정보도 공유했다고 합니다. 바코가 내는 부품 주문을 지켜보다 보면 바코의 제품 전략을 파악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코 입장에서는 상대방인 소니에게 패를 보여주면서 고스톱을 치는 거하고 비슷한 기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두 기업이 겉보기에는 경쟁자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포지션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코의 차별화 전략이 이런 공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코는 마치 소니의 연구개발 부서 같았습니다. 바코가 최첨단 기술을 개발해서 신제품을 내놓아서 일부 기업이나 마니아층에게 보급을 하면 몇 년 뒤에 소니가 비슷한 성능의 제품을 싸게 내놓으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확산을 시키는 것이죠. 제품이 대중화가 될 때쯤이면 바코는 이미 훨씬 더 진전된 기술로 더 좋은 제품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소니는 바코의 마케팅 부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소니가 저가 이미지 프로젝터를 계속 내놓으니까 바코가 고급 이미지를 계속 갖고 갈 수 있고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고급 이미지 덕에 바코는 더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었고요. 이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자원을 연구개발에 더 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코는 연구개발비를 매출의 10%까지 가져갔고요. 직원의 15%를 연구개발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동종업계에서는 압도적으로 선두였죠. 소니는 연구개발에 그다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니는 몇 차례 바코의 영역을 탐내기도 했습니다.
연구 개발에 투자하면서 최신형의 비싼 기종을 내놓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코는 연구 개발 투자를 더욱더 많이 늘린 다음에 훨씬 더 비싼 프로젝터를 내놓으면서 포지션을 지켰습니다. 소니가 중저가 대중상품이라는 포지션을 결국 벗어나지는 못했죠. 차별화는 경쟁력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한번 차별화 전략으로 소비자 머릿속에 박힌 포지션을 벗어나거나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코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으면서도 소니가 갖고 있는 거대한 대중시장에 도전해서 몸집을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갖고 있는 작지만 강한 혁신가의 이미지, 그 포지셔닝을 점점 더 강화했습니다. 이게 그 누구도 섣불리 살 것 같지 않은 5천만 원이 넘는 프로젝터가 인터넷 쇼핑몰에 아직도 걸려있는 이유입니다. 이원재의 5분 경영학,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